흥미로운 그 문항이 바로 기성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7년도 조사 자료들을 보면요. 그렇지 않다, 아니다, 배려한다라고 하는 게 32%, 아니다,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게 18%였는데요. 1년 뒤에 이게 약간 뒤바뀌었습니다. 그렇지 않다가 24%, 그리고 배려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28%에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청년 나머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0대, 50대가 그러니까 기성세대라는 거거든요. 이 조사에서는. 네네. 일단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을 지키고 계신 우리 노 위원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 어떤 생각은요, 억울한 생각이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세대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억울하죠. 정말 지금 세대도 물론 고생한다고 생각하고 공감합니다. 그거는 어렵다는 것을 공감하지만 우리 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그 가난한 세대에서 이렇게 노력을 기울여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한마디 하면 다 꼰대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무슨 우리가 뭐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이 누리고 있냐, 아무도 공감 안 할 거예요. 우리 세대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린 세대에 대해 아직도 지금 뭐 아이들 기르기 위해서 학비 대고 결혼 비용 준비하고 결혼을 한 이후까지 또 책임져야 하는 손주들을 보아야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우리가 누리는 게 뭐 있냐,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이 문항을 보면서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문항 같아,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소년 정책연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기성세대,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다, 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얘기하고, 그죠? 노력에 비해 더 큰 혜택을 누린다, 그렇지 않다 하고, 그것보다는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런 문항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50대 노 의원께서 이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뭐,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말을 더 보태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20대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그 서로 나누는 것, 뭐 네트워킹화 돼 있다 그래야 되죠. 여론화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친구들인데 지금 저만 해도요, 20대 친구들이나 30대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고 싶으면 꼰대 소리 들어갈까 봐 겁나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얘기했다가 저 친구들이 날 꼰대로 보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 좀 청춘이라고 불리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는 좀 배려하고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억울하시대요. 20대 신지혜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조사를 가져온 것은 다른 세대들을 약간 비판하고 싶다기보단 20대 청년층들의 이 절박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 가져왔어요. 지금 20대 청년들은 역대 최고의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고, 또 대학 나왔더니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또 취업은 안 되니까 계속 빚더미에 앉게 되고, 또 우리 10년 전에 이미 88만 원 세대다. 그러니까 이미 돈도 적게 받고 이전 세대보다 가난할 것으로 예측되는 역사상 최초의 세대가 나왔다라고 이미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실업률 올라가지 않고 하니까 청년들이 어디에다 호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어떤 청년께서 대통령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청년들 각각 한 분 한 분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각자 도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 문제가 그냥 단순히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이 청년의 문제가 사실 우리 한국의 일반 문제다, 전 사회적 문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이나 기성세대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갖고 배려 없다라고 답을 한 게 진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신지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한 대로 여러 경제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그런 쪽으로 좀 표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정말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비해서 그것에 비해서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저는 보고서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중요한 요건이다라고 답한 것 중 가장 높게 답을 한 게 재산과 경제력이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36.5%가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화목한 가정이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화목한 가정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경제력이 우선돼야지, 돈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고, 또 이런 인식이 더욱더 변화하고 더 커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 재산과 경제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이 8.7%나 더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느끼는 것이 이렇게 표출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일자리를 우리 기성세대가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줄어들었다라고 지적하는 건 사회 문제를 지적하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내 걸 니들이 뺏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기성세대들도 청년이었던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X세대라고 불렀어요. X세대는 미지수 세대란 얘기입니다. 저희 그때 정신 못 차리고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힘들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지적해야 될 것은 지금 신재 위원 얘기하셨지만 어떤 세대만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보다 전체적인 구조나 시스템이 뭔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에 서로 세대 간에 좀 노력해서 맞춰 나가야 될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노력이 필요한 건데 세대 간의 갈등 조장하는 여러 가지 뭐 논설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이런 거 쏟아져 나와서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세대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니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0대는 40대 어렵고 20대는 20대대로 어렵고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20대 30대가 우리가 바톤 터치 해줄 때니까 이 어려움을 나름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달라 하는 게 우리의 바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세대 간 뭐 갈등이 있다 그것을 갖다가 뭐 구조로 너무 부각하지 말고 우리는 어려웠고 나름대로 그걸 헤쳐왔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넘겨줄 테니까 그걸 잘 이끌어 가달라 하는 그런 바람을 지금 이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젊은 세대에게. 우리 아까 신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얼마 전에 청년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고도 기성세대와 20, 30대 세대의 어떤 시각차가 좀 드러난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영상이 나온 다음에 그 눈물이 흘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 주변에 많은 기성세대들께서 도대체 쟤는 왜 우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라고 저한테 오히려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청년으로서 왜 저분이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심정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 그게 잘했다 이것은 아닙니다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초를 털어놓고 싶었으면 눈물을 흘리면서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읍소하듯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실업률 문제, 주거 불안 문제, 그 다음에 미래에 희망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느끼게 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뉴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게 사실 카이스트의 한 교수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 패기 없다. 좀 대통령 앞에서 울어서 해결될 문제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한 내용이 있어서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이 교수는 뭐 지금 대통령이 황제냐, 대통령 앞에서 읍소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성세대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윽박지를 게 아닙니다. 그 청년 세대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좀 공감해주고 또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줌으로써 서로 간에 소통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어떤 정치인은 뭐 청년들 하루 종일 PC방에 앉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기성세대한테 득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도 아이고 얼마나 오죽 답답하고 했으면 이렇게 눈물까지 흘렸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러나 눈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이런 자세가 바로 이제 이른바 꼰대라고 얘기가 듣는 건데 저는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특히 그런데요 사실은 굉장히 말이죠 이번 지금 젊은 세대들 20대 학생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세대예요. 단군 이래 이런 세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앞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패기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대단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네. 이제 마지막 굉장히 훈훈한 칭찬으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는 사실 저희가 이후에도 또 다시 또 얘기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